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 굉장히 즐거운 뉴스와 관련한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가니제이션의 중앙에다가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G&I 내부적으로 디지털 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상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기회를 드리게 되어서 저 또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고 여러분으로부터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의 동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몇 달간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개념을 확장해 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연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워크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다양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의 코호트로 하여금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코호트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코호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자유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엑서사이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코호트 워킹 세션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코치분들하고의 1대1 면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연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척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줄리아나 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에코스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리고 소규모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오셨고요.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코호스트 프로덕트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신우님 정말 감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함께하게 되어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 환영하고 싶습니다. 프로덕트 마인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디언스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프로덕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뭐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뉴스레터가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내부적으로 연계된 프로덕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의 연계성을 가져나갈 수 있는 거죠. 줄리아나님 그렇다면 이 뉴스 기관과 언론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라는 것이 개입을 하게 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G&I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서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확장해 나오셨는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좀 프로덕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뉴스 프로덕트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한 소비자를 위해서 생성된 뉴스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가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행인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 프로덕트에 있어서도 대단히 여러분들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타임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덕트에 갖고 있는 이해를 심화하고 오디언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프로덕트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뉴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로덕트적
사고, 프로덕트 띵킹이란 무엇일까요? 프로덕트 띵킹이라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굉장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음가짐이냐면요. 오디언스의 필요성, 니즈에 대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경영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접근 방식, 어떻게 일을 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팀별로, 기능별로, 부문별로 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조직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프로덕트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프로덕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적인 패브릭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이 기틀을 엮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우리의 오디언스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에 기반하여 조직 문화를 짜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지속이 되죠. 그래서 오디언스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딜리버 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그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보다 더 적확하게 적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면 우리가 보다 더 성공적인 조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깃 오디언스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일종의 혁명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정말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층위에 있는 조직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그리고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화란 에볼루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디언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콘텐츠를 작성함에 있어서 오디언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라든지 니즈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에 기반하여 뉴스를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뉴스를 필요한지 신규 오디언스가 진입을 할 시에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뉴스를 제공받으려 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루틴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방식, 즉 프로덕트 띵킹이라는 혁명적인 사고 방식의 변화를 거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큰 규모의 오디언스에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원하는 본질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축이 될 것이다. 피봇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팀 단위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인셋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역량에 있어서도 그리고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체 조직을 설계해서 운용해 나가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더욱 지체하지 않고 지금부터 다른 토픽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띵킹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토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프로덕트 전략, 두 번째가 프로덕트 문화, 세 번째가 프로덕트 관리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코호트 세션에서는 프로덕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프로덕트의 비전을 부여할 것인가.
스트래티지라 함은 즉 전략이라 하면 결국 리소스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오디언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오디언스에게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으로는 프로덕트 컬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프로덕트 비전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프로덕트의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어떤 층위에 있는 조직원들이든 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으로 하여금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프로덕트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 비전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빌드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디언스의 니즈에 계속해서 충족시켜 드리고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디지털 안정성, 디지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툴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의 오디언스에 호소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도 시간이 될 수, 돈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이것이 성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반이 바로 전략이 되어야겠죠. 전략이 있어야만 굉장히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중차대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자주 즐겨 찾는 매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모듈에서는요, 일단 프로덕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션은 무엇인지,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린 모델 캔버스를 사용을 해서 전략에 대해서 실제로 매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오디언스 리서치 계획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